지금 읽어드릴 책은 비움 효과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누구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도, 내 인생의 주인공인 나도, 타인도 다 싫어지는 그때. 그럴 때는 모든 것이 귀찮고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이 되고 싶어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우리는 영영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세상에 고립되어 버립니다. 작은 시도부터 해보세요.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면서 몸에 달라붙어 있는 우울한 기분을 떨쳐내세요.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고 쓸데없는 물건을 처분하고 바닥을 닦으며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우리를 조금 나아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 조금의 나아짐이 내일도 우리를 눈뜨게 만들 것입니다. 그 작은 나아짐들이 모여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행동을 할 때만 나타납니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을 계속 비워나가다 보면 어느새 내 인생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자라나게 된답니다. 혹시 지금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으신가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자신의 방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당장 무엇이라도 비워보세요. 분명 지금까지 가능할 것 같지 않던 마법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좌절감, 무력감, 비참함 등을 느끼나요? 좋습니다. 당신은 아주 좋은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이제 그 감정을 충분히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찾아내세요. 당신에게 환희, 충만함, 나눔을 느끼게 할 그 무엇을. 그것은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에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말고 마음과 대화해보고 찾아내세요.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마음을 찾아가세요.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살지 마세요. 명심하세요. 마음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 마음마저 타인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억지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도 하지 말아요. 당신의 억지는 사람들을 절대로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잘 찾아내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에 일치되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당신에게 감동할 것입니다. 당신은 삶에 대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나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나요? 다음날 아침이 기다려지나요?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다시 눈을 감고 싶은가요? 아니면 설레는 마음으로 박차고 일어나나요? 당신이 밤마다 번뇌에 휩싸여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 다시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싶다면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당신의 일과 중 당신이 좋아할 만한 일이 한 가지 항목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모두 타의에 의해 혹은 자의지만 억지로 행해지는 것이 아닌지 훑어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다이어리나 할 일 리스트
또는 일기를 쓴다면 일기를 확인해 보세요. 그 중에서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일이라도 자신에게 에너지를 주거나 설렘을 준다면, 혹은 그 일을 했을 때 편안함을 준다면 체크하세요. 자, 모두 체크를 끝내셨나요? 싫어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의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그저 그런 느낌의 일은 제외하도록 합니다. 50대 50, 70대 30, 20대 80, 어떤 비율이라도 좋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할 일은 좋아하는 일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싫어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의 비중이 100대 0인 분도 있겠지요. 당신은 긴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상 신호입니다. 싫어하는 일이 전부인 삶은 당신의 삶이 아닙니다. 물론 당신은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 탓이 아니야. 빚을 갚기 위해, 혹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을 뿐이라고요. 하고요. 하지만 그것은 당신 탓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빚과 가족 부양의 문제로 돈벌이에 나섭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당신처럼 싫어하는 일만 가득 찬 삶을 살아갈까요?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점차 불평, 불만을 더 많이 늘어놓게 될 것입니다. 빚 갚느라 너무 힘들어. 가족들이 부담스러워. 이것은 현실입니다.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슬픔으로 가득 찰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시 다이어리로 돌아가 볼까요? 당신이 싫어하는 일 중에서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눈을 비비고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작지만 좋아하는 일로 바꿔보세요. 산책하기라면 산책, 명상이라면 명상, 책 읽기라면 책 읽기로 작은 시간을 채워주세요. 딱 10분 정도가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당신도 부담이 없고 무리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고 싫어하는 일을 점점 제거해 나가고 당신에게 꼭 필요하면서 당신이 좋아하는 일들로 채워주세요. 멈추지 말고 계속 찾아내세요.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지속된다면 당신의 환경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삶을 대하는 마음은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당신의 환경도 변화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양보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누가 뭐라든.